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유럽연합의 디자인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법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앱 화면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정말 우리 생활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아주 큰 변화거든요. 과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시죠.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 넘길 때 보이는 그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거랑 자동차 범퍼랑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좀 뜬금없죠? 근데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의 디자인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법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왜 멀쩡한 법을 굳이 뜯어 고쳐야 했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디자인은 어떻게 보호해주는지, 또 정말 중요한 수리할 권리는 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새로운 규칙과 심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 계획까지 쭉 훑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법을 재정비한 이유입니다. 사실 기존 디자인법은요,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주로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잖아요. 디지털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소비자 권리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다 보니까 이 낡은 법으로는 더 이상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 디지털 세계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21세기에 맞게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확 넓혀서 디지털 세상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을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를 마련한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을 보시면 예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제품만 디자인으로 쳤어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앱이 움직이는 효과나 디지털 컨텐츠 같은,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것들까지도 디자인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보호 대상이 될까요? 예를 들면 앱 화면이 착착 넘어가는 그 전환 효과, 아니면 비디오 게임 캐릭터의 고유한 움직임 같은 것들요. 심지어 메타버스에서 쓰는 아바타 옷이나 아이템, 그리고 3D 프린터로 물건을 뽑을 때 쓰는 설계 파일까지도 이제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거 정말 큰 변화예요. 특히 이 3D 프린팅 분야는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창작자들이 자기 디자인 파일이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면서 무단으로 복제되고 공유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디자인 도용을 훨씬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창작자 권리만 무조건 강화한 건 아니에요. 균형이 중요하니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당한 비평이나 교육, 패러디 같은 공정한 사용의 범위는 여전히 보호됩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거죠. 자,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잠시 나와서 우리 현실 세계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소비자 권리와 아주 밀접한 정말 획기적인 수리조항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수리조항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자동차 범퍼가 깨졌을 때 꼭 그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비싼 정품 범퍼만 써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회사가 만든 부품도 쓸 수 있도록 특정 회사가 디자인권을 무기로 부품 시장을 독점하는 걸 막는 영구적인 규칙입니다. 우리 소비자로서는 수리할 때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다만 이게 바로 땡 하고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단 2024년 12월 8일 이전에 등록된 디자인들은 한동안 보호를 받고요. 그 유예 기간이 2032년 12월 9일에 끝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디자인에 이 새로운 수리 조항이 전면 적용되는 겁니다. 다음은 좀 더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디자이너나 기업들이 이 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도 한결 간단하고 현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재미있는 변화인데요. 새로운 D심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저작권의 C마크, 상표의 R마크처럼요. 이제 등록된 EU 디자인이라는 걸 표시하고 싶을 때 이 D심볼을 쓸 수 있는 거죠. 이 디자인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고 딱 알려주는 표시랄까요? 물론 꼭 써야 하는 의무는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수수료 체계도 손을 봤는데요. 예전엔 공개료 따로 등록료 따로 내서 좀 복잡했는데 이제는 그냥 하나로 딱 합쳤습니다. 여러 디자인을 한꺼번에 낼 때도 계산하기 훨씬 쉬워졌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디자인 보호 기간을 늘리는
그러니까 갱신할 때 내는 돈은 오히려 좀 올랐다는 거.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소하지만 중요한 변화인데요. 공식 명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등록 공동체 디자인 RCD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등록 이유 디자인 RUD라는 이름으로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통일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도대체 정확히 언제부터 우리 삶에 적용되는 걸까요? 그 시행 계획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2025년 5월 1일부터 용어나 보호 범위, 수수료 같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먼저 바뀝니다. 두 번째, 2026년 7월 1일부터는 디지털 디자인 관련 세부 규칙이 추가되는데요. 이때부터는 동영상이나 GIF 파일로도 디자인 출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7년 12월 9일까지 모든 EU 회원국들이 자국법을 이 새로운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이제 UI 애니메이션 같은 디지털 디자인도 제대로 보호받는다. 둘째, 수리할 권리가 보장되면서 우리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셋째, 새로운 D마크로 등록 디자인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창작자들이 디자인을 등록하는 과정이 훨씬 더 쉬워진다. 어때요? 간단하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법은 계속해서 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앞으로 우리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깊숙이 디지털화된다면 그때 디자인법이 새롭게 마주해야 할 과제, 그리고 보호해야 할 다음 영역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